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추신경계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신경 발생과 전내, 중내, 마름내 구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신경능선 파생 구조물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신경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내와 중내, 마름내 구조물의 명칭과 특성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능선 파생 구조물의 명칭과 특성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경 발생은 신경관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물에서 출발합니다. 신경관은 뉴럴 튜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기원은 그 설피스 엑토덤에서 출발합니다. 엑토덤이 이제 외배엽인데요. 외배엽은 그 표피를 포함한 그런 구조물도 나오지만 특이하게도 신경 구조물도 이 엑토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출발하는 엑토덤을 뉴로 엑토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 엑토덤이 뉴럴 플레이트가 되고요. 뉴럴 플레이트가 납작한 판이죠. 신경판이 구부러져요. 구부러져서 원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통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뉴럴 튜브라고 합니다. 신경관이죠. 이 신경관에서 모든 중추신경계 구조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옆에 신경관 옆에 있는 이 구조물이 뉴럴 크레스트인데요. 저기서 말초신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뉴럴 크레스트는 제껴 두고요. 뉴럴 튜브에 집중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뉴럴 튜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뉴럴 튜브 안에 있는 빈 공간이고요. 이 빈 공간은 발생이 끝난 후에는 CSF라고 불리는 체액이 차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 뉴럴 튜브 내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 이렇게 예각으로 꺾이는 자리가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이게 예각으로 꺾이는 구조물이 그 운동 구조물과 감각 구조물을 나누는 경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경계 고랑이라고 그럽니다. 경계 고랑. 네, 이걸 영어로 이제 서커스 리미텐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경계 고랑이라고 그러죠. 이게 경계 고랑을 기준으로 앞쪽 구조물은 전부 모터 스트럭처, 운동 구조물로 발전을 하고요. 이 뒤쪽 구조물은 전부 감각 구조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발생이 끝난 구조물에서 서커스 리미텐스를 어떻게 잘 찾을 수만 있으면 여기는 운동이구나, 저기는 감각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서커스 리미텐스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서커스 리미텐스의 뒤쪽에 있는 그 감각 구조물을 만드는 기원 그 부위를 우리가 알라 플레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알라가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개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앞쪽은 운동 구조물이 발전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앞쪽 판을 기저판 이렇게 부릅니다. 기저판. 아이고. 기저판 이렇게도 부르고요. 바닥판 이렇게도 부르고, 알라는 날개판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죠. 이게 이제 서커스 리미텐스 기준에서 앞쪽에 베이잘 플레이트, 뒤쪽에 알라 플레이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말고도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는 플레이트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맨 뒤쪽에 있는 게 루프 플레이트고요. 맨 앞쪽에 있는 게 플로우, 바닥, 그거죠. 플로우, 그냥 땅바닥이죠. 이게 플로우 플레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루프나 플로우 플레이트는 실제 상황에서 많이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요 세 가지 구조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서커스 리미텐스와 모터 스트럭처의 기원 구조물, 센소리 스트럭처의
기원 구조물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 두 개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네. 이런 동그란 관이요. 관이 아래 위로 이렇게 쭉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신경관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이렇게 상하로 쭉 이어진 튜브 같은 구조물이 만들어지죠. 이 튜브 중에서 요 위쪽 구조물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뇌를 포함한 부위를 만들고요. 아래쪽에 부풀지 않는 부위는 이제 척수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럴 튜브의 맨 상부 끝단, 그러니까 발생 당시에 맨 앞에 있던 구조물이죠. 맨 상부에 있던 구조물인데 요 구조물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 발생이 끝난 우리 뇌에서도 이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 구조물의 이름이 뭘까요? 네, 맨 끝에 있다고 라미나 터미널리스 이렇게 부릅니다.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네, 정말 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라미나 터미널리스의 개념은 뉴럴 튜브의 맨 상부에 있던 구조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라미나 터미널리스가 이게 맨 끝단에 있던 거니까 실제 브레인에서도 맨 끝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거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끝단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이제 데네피즈를 만드는데요. 이 앞쪽에서 만들어지는 끝단이 이렇게 엄청 크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라미나 터미널리스가 그 뇌의 중간까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죠. 네, 그 얘기는 하여튼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네, 여기서 지금 이게 척수나 아니면 그 뇌관에서 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뭘 보라고 해놨느냐 하면 여기 지금 예각으로 꺾이는 부위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네,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그 라미나가 아니고 썰커스 리미텐스라고요. 썰커스 리미텐스 경계고랑이라는 거고, 요 앞쪽이 모타 스트럭처 베이절 플레이트, 요게 알라 플레이트 그런 거죠. 이거는 모타 운동, 요거는 감각. 요 사이에 애매한 구역이 있어요. 이걸 인터미디에이트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자율신경 영역이 이렇게 그 감각 운동 사이에 자율신경 영역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발전을 해서 이제 달라지죠. 뭐 감각이 우세한 지역은 감각 영역 날개판이 커지고, 운동이 많은 데는 또 기저판이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구역별로 다른데, 되게 이게 지금 모습을 보면 척수의 모습입니다. 네. 척수의 모습인데 여기가 척수 앞쪽이고요. 앞쪽을 어떻게 하냐 하면 앞쪽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쪽이구나 이렇게 알죠. 요쪽은 뒤쪽이죠. 네, 요게 그 베이잘 플레이트가 변형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게 알라 플레이트죠. 여기 인터미디에이트 존인 자율신경 구역이고, 지금 여기에서 초기에 이렇게 크다란 빈 공간은 이렇게 조그만 공간으로 바뀌죠. 센트럴 캐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기 이렇게 나비처럼 보이는 이 전체 영역을 우리가 앞서 배운 용어를 활용해 보면 이게 셀 바디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 메타죠. 그레이 메타고요. 그레이 메타가 척수에서는 안쪽에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있는 이 모든 좀 하얗게 표시해 놓은 이 자리는 전부 화이트 메타입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는 전부 신경섬유들이 따라다니죠. 이 신경섬유들 따라다니는데, 감각 신경섬유는 감각 영역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데 감각이 이렇게 있어요. 감각이 여기는 운동 신경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핵이 모여 있는 자리 옆에는 운동과 관련된 파이브들이 있어야 되죠. 감각이 있는 자리는 또 감각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물론 중간 단계에 조금 섞이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데 감각이 있다든가 하는 걸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룰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 단계에서 그 썰커스 리미텐스, 그다음에 베이젤 플레이트, 알라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조물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척수에서 운동 구조물이 몰려 있는 자리를 우리가 벤트럴 호은이라 그래요. 앞불 혹은 전각 이렇게 부르고, 감각 신경들이 이렇게 연관된 자리를 우리가 도잘 혼 이렇게 부르죠. 뒷불 혹은 후각 이렇게 부르죠. 네, 이것은 가쪽불 혹은 외척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자율신경구역입니다. 네, 백색질은 이제 화이트 메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는 뉴럴 튜브에서 발생하고 말초신경계는 뉴럴 크레스트라고 불리는 별도의 구조물로부터 발전을 해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연결이 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될 때 어떤 이제 패턴을 하면서 형성이 되기는 하죠. 네, 이게 지금 어디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썰커스 리미텐스이고요. 네, 여기는 베이잘 플레이트예요. 여기는 알라 플레이트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이잘 플레이트에 있는 요 핵은요, 모타 뉴클레우스예요. 모타 말초신경 운동과 관련된 말초신경이 자라나갈 씨앗이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축삭이 발생을 해서 하여튼 어떤 신호를 쫓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로스해서 나가죠. 자꾸 이렇게 나가서 어디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표적이라 하잖아요. 타겟 오간. 보통 말초신경의 타겟이라는 것은 근육 아니면 분비샘이죠. 어쨌든 근육이나 분비샘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이런 그로스하게 되는 이런 양상인데 여기서 어떤 신호를 자꾸 내보내면 그 신호를 따라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요. 이렇게 거의 같은 자리에 이렇게 그로스해서 나가는데 사람마다 똑같냐 이래 물으면 안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으로 딱 맞물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를 따라서 이게 쫓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위로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쫓아가고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은 어떻게 하냐면 감각은 그 핵이요 그 중추신경계 밖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도잘 루트 갱글리온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서 이 특이해요. 이 신경이 생긴 모양이 많은데요. 이렇게 O자 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네, O자 신경이라 그러는데 이걸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라 그러고요. 이 도잘 루트 갱글리온에서 나온 축삭이요. 축삭이 두 개가 이렇게 나뉘어요. 이것도 축삭이고 이것도 축삭이고 그래요. 이게 축삭이 왜 나뉘어야 되냐 하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감각 쪽으로도 연결돼야 되고 또 말초에 있는 수용기하고도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두 개로 나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수용기랑 연결되고 이쪽은 아까 말한 척수 후각과 연결돼요. 후각. 네. 이런 양상이 요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용기가 내는 어떤 신호를 따라서 자라나가고 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사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특정 DRG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든가 특정 DRG가 들어가는 척수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똑같냐 이래 물으면 안 똑같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중요하죠. 네, 이렇게 축삭이 발생해서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벤트럴 혼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게 모타 운동신경이 되고 여기서 자라서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밖으로 나왔던 이놈들은 전부 센소리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지알 플레이트는 앞쪽에 있고 걔가 운동과 관련된 구조물이고 알라 플레이트는 뒤쪽에 있고 걔가 센소리와 관련된 그 구조물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보면 신경도 그래요. 뒤로 들어가는 것은 센소리, 앞에서 나오는 것은 모터 그래요. 앞에서 나오는데 센소리, 뒤에서 들어가는데 모터 이런 거 없어요. 네. 물론 대원칙이죠. 섞이기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 개념은 앞에서 나오는 것은 모터, 뒤로 들어가는 것은 센소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신경관이 발생 사주가 되면 이제 신경관이 형성이 되죠. 신경관이 형성된 다음에 4주 정도의 양상을 보면 되게 앞쪽에 이게 아까 우리가 세팔릭 이렇게 불렀던 부위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부풀러요. 부풀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좀 예쁜 모양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게 볼록이가 3개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포라 그래요. 볼록볼록한 걸 소포인데 3개의 소포가 있는 시기, 이 시기를 1차 내소폭이라 그래요. 1차 내소포는 앞쪽부터 프로센세팔론, 메센세팔론, 롬벤세팔론 이렇게 불러요. 이 라틴어죠. 세팔론은 그냥 브레인이라는 뜻이고요. 프로센은 그 포 앞쪽이라는 그 의미의 포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적을 때요. 이거를 앞쪽에 전자하고 브레인의 넷자하고 합쳐서 전내 이렇게 부릅니다. 메세는 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내죠. 중내. 롬베는 생긴 모양이 마름모로 생겼다 그래서 이걸 마름내라 그럽니다. 참 적응 안 되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써요. 전내, 중내, 마름내. 이게 중추신경계의 맨 첫 단계에 형성되는 씨앗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 10주 정도가 되면요.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 프로센 구조물이 2개의 구조물로 바뀌어요. 텔렌과 DN으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바뀌고 메센은 그냥 메센 그대로 있고요. 롬베는 또 2개의 구조물로 바뀌는데 하나가 메텐, 하나가 마이엘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글로 적을 때 종내, 끝이라는 거죠. 종내. 그 다음에 다이에는 간내, 사이 간자를 써서 간내 이렇게 하고요. 그냥 메센은 그대로 중내, 메텐은 후내, 마이엘렌은 수내, 숨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네. 어쨌든가 이 1차 뇌소포가 형성되는 시기는 발생 4주 정도 되는 거고요. 발생 10주가 되면 이제 기본 구조가 다 갖춰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하나가 있는데 여기 다이엔세팔론의 이게 좀 돌출된 부위가 보이세요? 여기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 부위가 뭐가 되는 자리냐 하면 눈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망막을 포함해서요. 뇌신경 이런 것들이 뇌신경이 아니라 시신경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런 얘기하면 복잡할 텐데 어쨌거나 좀 얘기를 하면 뇌신경 중에서 뇌신경의 대부분은 말초신경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뇌신경의 2번 뇌신경인 시신경은 여기 보면 간내 오리진이에요. 다이엔세팔론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당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상황이 되면 이게 나중에 실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 구조물이 이게 중추신경계 구조물이에요. 매우 특이하게. 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센세팔론 전내, 메센세팔론 중내, 롬벤세팔론 마름내 이렇게 부르는 이름하고 프로센이 텔렌세팔론 종내, 그 다음에 다이엔세팔론 간내 이렇게 분화하고 메센은 그냥 그대로 메센으로 가고 롬벤세팔론은 메텐, 후내, 마이엘렌, 수내 이런 식으로 분화한다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생 사주의 옆에서 보면 이래요.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여기 지금 있는 것이 눈입니다. 눈. 네, 눈 구조물이 보면 1차 뇌세포 때도 보여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발생 10주가 되면 2차 뇌세포 5개의 뇌세포가 되는데, 이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지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게 텔렌이고요. 요게 DN이고, 여기가 당연히 메센, 메텐, 이게 마이엘렌, 다 뒤에는 M이네요. 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오리엔테이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앞에도 말씀드렸죠. 네, 전내 프로센세팔론에서 프로센이 분화하면 텔렌과 다이엔 이렇게 분화를 하잖아요. 종내와 간내로 분화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네, 전내라고도 하고, 또 완전 한글화돼서 암내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저는 참고로 그냥 요 용어를 쓰겠습니다. 네, 프로센사팔론은 텔렌과 다이엔이 되는데요. 텔렌도 종내라고도 하고 끝내라고도 하고 그러고요. 간내도 간내라고도 하고 또 사이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내라는 게 뭐냐 하면, 종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되는 대뇌피질의 모두가 종내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화이트 메타도 종내예요. 기저핵도 종내예요. 네. 이게 세레브럴 콜텍스라고 부르는 이것도 그레이 메타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표층에 있는 그레이 메타. 그래서 이걸 슈퍼피셜 그레이 메타 이렇게 부르고요. 그 베이젤 강글리아도 그레이 메타거든요. 예, 그 베이젤 강글리아 같은 구조물은 딥 그레이 메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끝내는 보면, 종내는 보면 그레이 메타와 화이트 메타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간내는 뭐냐 하면 시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전부 간내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 살짝 봤는데요. 기저핵과 시상은요 매우 밀접하거든요. 막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생 단계를 보면 하나는 종내 구조물이고 하나는 간내 구조물인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시상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이 등쪽 시상입니다. 등쪽 시상. 이 등쪽 시상을 그냥 시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시상을 기준으로 시상 아래쪽에 2개의 시상이 있고요. 위쪽에 또 하나가 있고 그래요. 그 위쪽을 시상 상부, 아래쪽에 앞쪽에 있는 것을 시상 하부, 아래쪽의 뒤쪽에 있는 것이 시상 밑부 이렇게 부르는데 참 웃기죠. 이거나 뭐 비슷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나 의미가 같잖아요. 근데 위치는 달라요. 나중에 어느 부인지를 제가 그림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여기 빨간 구조물은 종내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 구조물은 간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이런 데 보이는 이런 것들은 대뇌피질이고요. 네, 일부 화이트 메타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화이트 메타 보이고, 여기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간내 구조물들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저렇게 작아서는 보기가 어렵죠. 좀 키워 보겠습니다. 네, 이게 키워 보면 이제 좀 잘 보이죠. 뭐 보려고 했냐면 간내 보려고요. 간내 보려고. 간내 공부할 때 맨 처음 봐야 될 거는 시상이라 그랬죠. 네, 시상의 경계를 봐요. 이게 시상 경계가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시상이에요. 그리고 시상 하부를 어떻게 정하냐 하면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는데 뭘 기준으로 자르는 거냐 하면, 시상 하부에서 가장 뒷 구조물이 요 구조물이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마밀러리 마밀러리 뉴클레우스라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경계가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쪽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여기 하나 좀 볼록한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뭐 솔방울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살라무스이고요. 이게 하이포 살라무스, 이거 시상 하부이고 이게 서브 살라무스이고 서브 살라무스는 시상 밑부라 그랬다 그랬죠. 요게 하베뉼라이고 요게 피니알 그랜더입니다. 그 솔방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솔방울샘, 네, 이걸 그 한자로는 이렇게 송가채 이렇게 씁니다. 네, 이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하베뉼라라 그랬죠. 이 하베뉼라를 한글로 뭐라 하냐면 꽃비핵이라 그러는데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시상 상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상을 간내를 보면요, 이렇게 여기 시상, 그다음에 시상 하부, 시상 밑부, 그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게 시상 상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고도 보이는 구조물이 많은데요. 지금은 뭐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앞서 제가 뉴럴 튜브의 맨 상단 구조물이 라미나 터미널리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라미나 터미널리스가 이겁니다. 이게 라미나 터미널리스죠. 여기서 보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원래 뉴럴 튜브로 보면 맨 앞에 있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앞쪽부에 이만큼 이렇게 많은 구조물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프로센세팔론이 텔렌세팔론으로 발전하면서 텔렌세팔론이 앞으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만큼이 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앞으로 훌렁 이렇게 넘어간 거죠. 네. 그러면서 라미나 터미널리스보다 훨씬 앞쪽에 엄청나게 많은 구조물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내 구조물 보죠. 중내라고도 하고 중간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중간내는 보면 메센세팔론이 있다가 그게 이게 지금 앞쪽은 1차 내소포고요. 이거는 2차 내소포 단계거든요.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1차 때도 메센, 2차 때도 메센, 그 다음에 최종 구조물은 메센의 그냥 메센세팔론의 그냥 일반 영어 명칭인 미드 브레인, 그래서 중내 혹은 중간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중내는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된 이 부위가 중내입니다. 네, 중내 설명할 때요, 이런 이 초가집 비슷한 걸 그려놓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초가집의 이 지붕 밑에 있는 이 구멍이요, 구멍이 그 CSF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대뇌 수도관 이렇게 부르죠. 대뇌 수도관, 세레브랄 에퀴닥트라고 그러죠. 세레브랄 에퀴닥트. 그걸 기준으로 해서 뒤쪽 구조물, 이게 이제 단면인데요. 뒤쪽 구조물을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몸체를 부르는 이름, 다리를 부르는 이름, 이런 용어들을 써요.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여놨냐면 뒤쪽 구조물을 덮개라 그러고요. 덮개라 그러고 몸통 구조물을 피개라 그러고 맨 아래쪽 구조물 베이시스라 그래요. 기저부라고. 이게 왜 그럼 중요하냐 하면 되게 서커스 리미텐스가 여기 어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덮개 구조물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알라 플레이트에서 기원한 구조물들이죠. 그러니까 덮개에는 보면 대개는 센서리와 연관된 구조물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모터와 관련된 구조물은 요 기저부에 있어요. 네, 기저부에 있고 피개는 섞여 있어요. 막 어떤 핵은 감각핵이고 어떤 핵은 뭐 운동핵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에 몰려 있으면 운동핵이고요. 가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감각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뇌 설명할 때 중뇌 덮개에는 뭐가 있다, 뭐 중뇌 피계에는 뭐가 있다, 뭐 중뇌 기저부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들으면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1차 뇌소포에서의 마지막 소포죠. 마름뇌라고 하는 이걸 롬벤세팔론이라 그랬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요거죠, 요거. 교내하고 연수, 소뇌 이걸 합쳐서 마름뇌 구조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내와 소뇌를 후뇌 구조물이라 그러고요. 그 연수라고 부르는 것은 순뇌 구조물입니다. 네, 마름뇌는 롬벤세팔론이라 그러고요. 메텐에서 교내와 소뇌가 만들어지고 순뇌, 숨뇌, 연수 이렇게 부르는 이름에서 우리가 보통 메둘라라고 부르는 연수가 만들어져요. 원래 메둘라의 제대로 된 이름은 메둘라가 아니라 메둘라 오블롱가타 이렇게 부르는 긴 이름인데요. 메둘라 오블롱가타 쓰기가 기니까 귀찮죠. 그래서 그냥 축약해서 쓴 게 이제 메둘라 이렇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제 전뇌, 중뇌, 마름뇌 구조물은요 전부 중추신경계 구조물이에요. 근데 그 중추신경계라는 것은 말초신경계와 연결이 결국 되니까 말초신경계도 좀 살펴보자 그런 이제 취지로 제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말초신경계를 만드는 기본 구조물이 신경능선입니다. 뉴럴 크레스트. 지금 여기서 지금 안쪽에 이렇게 뉴럴 튜브가 보이잖아요. 그 뉴럴 튜브 바로 옆에서 생성되는 구조물이 뉴럴 크레스트예요. 네, 뉴럴 크레스트인데 뉴럴 크레스트는 전부 말초신경계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초신경계에는 그러면 어떤 구조물이 포함되냐 하면 요거죠, 요거. 예, 요거. 신경 중에서 독특한 모양을 갖는 신경이 있거든요. 이런 신경. 제가 아까 O자 신경이라 그랬죠. 지금 O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옆으로 돌리기만 하면. 네, 이게 O 신경이 말초신경 중에서 감각신경의 대부분이 이런 O자형 신경입니다. 이거를 도잘 루트 갱글리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DRG라고 하죠. DRG 뉴런이 대표적인 말초신경계 구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런 식의 통상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경 구조물을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더 흔하게는 이게 더 흔해요. 이게 더 중요하고. 네, 이게 어디 적어놨나 모르겠네. 이게 신경능선이고요. 이게 DRG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토노믹 갱글리온, 특히 자율신경절에 있는 게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독특하죠. 아드레날 메둘라라 그러면 이게 부신 수질이잖아요. 이게 부신 수질이라는 게 만드는 그 호르몬의 종류를 살펴보면 노에프네프린 더하기 에피네프린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의 두 번째 신경 성분이요. 노에피네프린을 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성분하고 이 아드레날 메둘라 성분이 같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변형된 형태의 신경이라는 거죠. 이게 신경이에요. 실상은.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게 무슨 그 내분비샘의 일부처럼 보이는데 이걸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이게 알고 보면 신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에서 그 신경을 이렇게 싸서 절연을 시켜서 전도 속도를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마일린을 만드는 세포가 그 말초신경계에서는 슈반 세포잖아요. 이 슈반 세포도 역시 그 뉴럴 크레스트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은 싶은 구조물은 딴 거는 몰라도 DRG하고 슈반셀은 좀 알고 가자. 나머지는 그냥 눈에 발라 놓더라도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중추신경계 구조물, 네, 천막이 구조물, 뭐 후두개화 구조물, 척수 구조물 하면서 우리가 그 신경 레벨을 설명할 때, 수준을 설명할 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초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눈다 그랬는데 세 단계는 중추신경계고 마지막 한 단계는
네, 말초신경계고 그렇죠. 이게 1차 뇌세포인 경우에는요. 이거를 프로센, 메센, 롬벤, 그 다음에 이제 코달 뉴럴 튜버 이렇게 해서 그 천막이 구조물부터 척수까지 만들어지고요. 말초신경은 앞서 말한 대로 뉴럴 크레스트 오리진이죠. 네, 프리커스를 보면 1차, 2차 뇌세포가 되면 텔렌, 디엔 이게 프로센의 그 파생물이고요. 메센은 그냥 메센, 롬벤은 메텐과 마이엘렌, 그 다음에 코달 뉴럴 튜브는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되죠. 예. 여기서 텔렌에서 나오는 게 데네피질과 기저핵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데네피질과 기저핵이고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이거는 그레이 매타잖아요. 텔렌세팔론에는 그레이 매타 말고 화이트 매타도 있잖아요. 이게 화이트 매타도 포함되는 거고, 그 텔렌세팔론에 들어있는 빈 공간 이게 라테랄 벤트리클입니다. 외척 뇌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척뇌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엔세팔론은 살라무스라는 이름이 붙은 게 다 간뇌라 그랬잖아요. 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 그 다음에 서브살라무스, 그 다음에 피니얼 그랜더 이런 거요. 뉴로 하이포피지스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구 구조물, 특히 레티나와 시신경 이게 중추신경계 오리진입니다. 다이엔세팔론 사이에 들어있는 빈 공간을 우리가 서드 벤트리클 제3뇌실이라고 그럽니다. 메센세팔론은 미드브레인을 만들고요. 미드브레인 속에 들어있는 빈 공간은 우리가 에퀴닥트 오브 실비우스 이렇게도 부르고 세레브랄 에퀴닥트 이렇게도 부르고, 네, 그 다음에 메테는 폰스와 소뇌, 그 다음에 마일레는 메둘라 이렇게 분할을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빈 공간을 포스벤트리클이라고 그럽니다. 척수 속에 들어있는 빈 공간은 센트럴 캐널, 중심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뉴럴 크레스트에서 나오는 주요 파생 구조물은 DRG와 오토노믹 갱글리아, 아드레날 메둘라, 그 다음에 슈반셀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씩 어디 붙여놓고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하는데 쓰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 발생과 전뇌, 중뇌, 마름뇌 구조물의 종류, 그 다음에 신경능선 파생 구조물의 종류 등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